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창업 절차와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업 컨설팅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절차로 해야 돼? 순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올바르게 창업을 잘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확률은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절차를 제가 11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맨 끝에 10번이긴 하지만 제가 0번이라고 제일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절차에서 창업 교육 및 지식 습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좀 김치찌개를 잘한다, 그래서 옆집 우리 순이 어머니께서 자기야 김치찌개 좀 한번 해봐. 본인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장사라는 건 내가 파는 상품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상품을 구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 창업에 대한 것을 좀 지식을 좀 습득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시면 최근에 들어서도 창업에 대해서 책을 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적 중에서 그냥 일반 간행물도 있고요. 또 잡지도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잡지도 전문 서적이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그냥 때려치고 갑자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무리 직장에서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뭐 주말도 있을 거고 또 저녁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적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나 유튜브도 그냥 굉장히 재미만 이렇게 추구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말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보시다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사설 교육업체도 있고요. 또 국가나 정부에서 무료로 또 교육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 서울시 또 각 지자체에서 상권정보 프로그램을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무료니까 상권분석 프로그램도 활용하시면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나의 창업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 어떤 것인지를 나를 스스로 거울을 보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그에 맞는 잘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이신 분들은 손님하고 고객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또 장사하고 영업하시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겠죠. 내가 이 분야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이, 본인이 예를 들면 뭐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사실 연령을 구분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나이대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서도 창업 아이템을 잘 발굴하시길 바라고요. 또 협력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좋은 친구랑 같이 동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가족만큼 좋은 협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나 아니면 뭔가 또 공부하러 갈 때 가장 내 가게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협력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처음만 그렇습니다. 좀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해야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협력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유명한 빵집 베이커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한 3억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1억 원 정도, 5천만 원, 이것도 사실 큰 비용이긴 하지,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런 유명 베이커리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그 빵을 하고 싶어서 그 빵집을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결국 나중에 결정하려고 보니까 내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뭐 성격, 경력, 나이 다 중요하지만 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 내가 원하는 수익이 예를 들면 투자 대비 3%인지 2%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운영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가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오토로 돌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 나가지 않고 직원들만 이렇게 활용해서 장사할 거라는 분도 계시고, 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그냥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 방법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나의 창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산에 사시는 분이 강남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장사는 그냥 한두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사하다가 가령 종업원이 아프거나 또 종업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재빠르게 매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집이 멀면 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출근과 출퇴근이 길면 나중에 그 퇴근할 때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졸다가 사고의 위험도 있는 경우도 전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멀더라도 40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건 30분 이내에 출퇴근 거리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업 형태의 결정입니다. 독립형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매장을 할 것이냐,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이냐. 처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남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신규 창업, 내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정육점을 하던 것을 내가 카페로 처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신규 창업이고요. 또 인수 창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죠. 그래서 가령 그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안전하게 창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전수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내가 김치찌개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김치찌개가 맛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김치찌개, 대중화된 김치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강남이나 어디 뭐 강동구나 강북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김치찌개 전문점 집을 찾아가서 이 김치찌개를 전수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고 해서 돈을 주고 전수를 받는 그런 전수 차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영,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토로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CCTV를 어차피 매장에 달아 놓을 테니 내가 직원들에게 믿고 맡겨서 그냥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오토, 내가 한 3-4시간 정도, 아니면 바쁜 시간, 그때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내가 손님을 응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오토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위탁 운영은 뭐냐면 남에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휴게 음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카페나 음료나 또 빙수, 이렇게 마시는 것들을 이제 휴게 음식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밥집을 뜻하는 거고요. 주류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술집입니다. 그리고 판매업은 뭐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서비스업, 미용실이나 당구장, 이렇게 서비스가 주업인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 스포츠업, 뭐 게임장이라든지 스포츠와 관련된 업들을 오락 스포츠업,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실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8,00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8,000여 개가 넘어가는 그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정 상태라든지 또 신규 개점수, 3년간의 신규 개점수, 폐점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아이템의 주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그 아이템이 그러니까 미투 프랜차이즈들이 생겨서 갑자기 수십 개가 난립이 돼서 1년 안에 꺾어지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철학이라든지 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면 수익성,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과연 나오는지, 그리고 편의성. 어차피 프랜차이즈라는 건 남에게 조금 기대서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까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거니까요. 그 좀 편의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가령 내가 시장에 가지 않아도 본부에서 알아서 제 시간에 맞춰서 재료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편의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장래성입니다. 1년에 끝나지 않고 5년, 10년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최적의 상권을 선정해야 됩니다. 창업 예산을 뭐 1억인지 5천만 원인지 아니면 뭐 그 5천만 원이 안 돼서 나는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상권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예산 대비 가성비가 좀 높은 상권, 그리고 상권력은 상권이 살아있는 힘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빈 공실, 그러니까 어떤 상권에 공실이 많으면 상권력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권은 공실이 없어요. 이거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권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이템과의 적합성, 경쟁 정도.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권 안에 카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알고서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상권의 경쟁 정도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더라도 그 카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포들이 또 많으면 내가 잘 되면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페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지 그런 상권인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미래의 경쟁 정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거주지를 고려한 최상의 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집에서 멀면 안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 그쪽에서 가장 좋은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최상의 점포를 선정을 합니다. 일단 상권이 설정이 됐으면 그 상권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점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내 창업 아이템과 맞는 최상의 점포를 선정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상의 점포 선정, 이게 아마 성패를 크게 가를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공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실들이 많지 않아도 요즘에 협상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우리가 간물주라고 했잖아요. 하늘보다 위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건물주에게 월세를 한마디로 딜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임대료와 권리금 이런 것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발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권리금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다 주지 말고요. 어느 정도 적합하거나 그 상권의 평균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리금보다 좀 낮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임대 조건이 좋은 건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굉장히 좋다든가 선하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활성화되어 있는 점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매출 증진이에요. 점포가 선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반이 지난 겁니다. 아이템 다 발굴했죠. 상권도 선정했죠. 점포도 선정했죠.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물론 사전에 과연 이 상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다 아마 그 중간에 이미 자신감도 생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포를 선정했는데 그래도 오픈하기 전까지는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들도 여러분들이 답사할 필요도 있고요.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아이템과 경쟁점을 이겨내는 매출 증진 전략을 계속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또 교육과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째예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점포가 오픈이 되든 아니면 공사 기간이든 오픈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점 전후에 소식을 알리는 SNS 마케팅이 주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고 계시나요? 페이스북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굉장히 유명한 가게들, 또 자신 있는 가게들, 또 맛집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점주가 알리는 것도 있지만 고객이 알리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얻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점 전후의 소식을 알리는 SNS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또 심지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전단을 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예요. 지속적인 매출 유지와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LSM이라고 하는데요.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에요. 내가 위치한 그런 점포에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경쟁점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떤 비정기적으로 아니면 혹은 정기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1+1이라든지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그 운영의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또 신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고객 반응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예요. 엑시트 전략입니다. 과연 내 영업 매장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문을 닫아야 될지 또 이 점포의 규모를 확장을 시킬지 아니면 확장을 시키지 않고 똑같은 이런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를 확장을 시킬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고 싶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갈지 이런 엑시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 0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